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러시아를 여행했는데요.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을 둘러보면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 고려인들의 아픈 역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저는 지금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와 있습니다. 여행 중이기는 하지만 광복절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유독 러시아를 여행하면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러시아는 너무나 낯선 나라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랑 러시아는 굉장히 관련이 많은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제가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느꼈던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도시입니다. 한반도와 정말 가깝죠. 연해주는 한국 역사와 인연이 깊은 땅입니다. 남북국 시대 연해주 지역은 발해의 영토였습니다. 조선 후기 청해 요청으로 나섰던 나선정벌 지역이기도 하고요.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 땅이 되었지만 당시 조선인들은 연해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도 연해주를 거점 삼았죠. 헤이그 밀사였던 이상설, 이휘종은 귀국을 포기하고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저는 지금 신안촌 기념비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냥 완전 주택가거든요. 블라디보스톡에서 꽤나 외곽으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인들이 블라디보스톡 시내 쪽에 많이 거주를 했다고 해요. 근데 1900년대 초반에 러시아 정부가 한인들을 이곳 신안촌으로 강제 이주를 한번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새로운 한국인들이 사는 곳, 그래서 신안촌이라고 불렀는데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한국인이 아니라면 굳이 찾아올 필요도, 시간을 내어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곳. 그러나 우리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 부분이죠. 신안촌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권업회를 설립하고 한민학교 등 여러 민족 학교들을 만들고 대한광복군 정부도 수립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신안촌 인구는 2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죠.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전까지 신안촌은 고려인들의 거주지이자 국외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직접 신안촌 기념비를 보고 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저는 그래도 규모가 웬만큼은 될 줄 알았는데 기념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고 또 별게 없어서 좀 씁쓸하기도 했고요. 신안촌 기념비가 이렇게 발 디딜 틈도 없이 한국인들로 가득한 거를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블라디보스톡은 최근 한국인들에게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는 카피 문구처럼 비행기로 2시간이면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신안촌 기념비는 시내에서 떨어진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찾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바이칼 호수는 시베리아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이칼호 지역이 한민족의 기원이라는 학설도 존재합니다. 저는 바이칼 호수를 보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70시간을 넘게 달렸습니다. 침대 칸이었지만
너무 힘들고 지치는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80여 년 전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은 40여일간 기차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스탈린이 고려인 강제 이주를 명령했기 때문인데요. 외모가 일본인과 비슷해서 첩자로 활동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지만 고려인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자치구를 요구할까봐 견제하기 위함이었다고도 합니다.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에 노동 인구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책에서 읽었을 때는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여기에 와보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나고 끔찍한 일이었는지 확 와닿더라고요. 지금 제가 있는 바이칼 호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중앙아시아까지의 거리에서 약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1930년대에 고려인들을 몇십만 명을 그 먼 거리를 한꺼번에 기차로 실어 날랐다는 이야기인데요. 거의 한 기차에 몇백 명씩 거의 앉을 자리도 없이 꽉꽉 채워서 기본적인 음식이나 화장실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자도 난방도 화장실도 없는 화물기차에 짐짝처럼 실려서 고려인들은 한 달 넘게 한겨울에 시베리아를 달려야 했습니다. 당시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 숫자는 17만 명이 넘는데 그중 2만여 명이 기차 안에서 사망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 내린 고려인들은 그야말로 맨손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나라가 없다는 건 정말 서럽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 자신을 한국인, 한민족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라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생각해보면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민족인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제 이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련 당국의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재배치되었고 1945년 가을까지 이어졌습니다. 1955년 후르시초프는 고려인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길고 지난했던 강제 이주의 역사가 끝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이가 되어야 했던 수많은 고려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러시아가 지나온 시간들을 둘러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지금의 제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안전하게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건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투쟁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한국에서, 연해주에서, 만주에서, 일본에서, 그 밖에 세계 모든 곳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신 수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